모임에 나가보면 꼭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군가는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고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늘 돈 걱정을 하거나 건강이 나빠 자주 빠지게 되거나 인간관계가 피곤해서 억지로 참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이 들곤 했죠. 괜히 나왔나?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모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배울 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탑5를 소개하고 그들이 가진 비결과 우리가 배울 점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 나에게 맞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9세 이정수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탑5는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걱정에도 쉽게 불안해하지만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언제 가장 두드러질까요? 실제로 저는 등산 모임에서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뚜렷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저는 등산 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산을 올랐습니다. 모임에는 늘 중심 역할을 하는 김영수 씨와 평소 걱정이 많고 예민한 성격의 박상철 씨가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풍경도 즐기면서 가죠. 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박상철 씨는 길이 너무 가파른데? 날씨가 흐린데 비 오는 거 아니야? 하며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산 중턱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려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한 명이 배낭을 내려놓다가 실수로 김영수 씨의 물병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물병이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굴러가더니 깊은 풀숲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물병이 굴러가는 방향을 바라보더니 아이고, 물병이 산 아래로 먼저 내려갔네. 내 몫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어차피 물도 거의 다 마셨으니까요. 다음에 내려가서 사면 되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 씨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조심 좀 하지. 물병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는 계속 투덜거리며 이래서 사람 많으면 복잡하다니까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계속 물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려가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 텐데 참 난감하네. 반면 김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은 시간을 즐겼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며 이 정도 뷰를 보면 물병 하나 정도야 희생할 가치가 있죠. 라며 끝까지 밝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삶의 태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병 하나 때문에 하루를 망치는 반면 누군가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여유를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노화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적 여유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정신적 여유를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명상과 호흡법 활용하기입니다. 명상은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걱정의 80%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 습관을 만듭니다. 말은 곧 생각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실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짜증나를 괜찮아, 해결될 거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는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탑4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친구, 가족, 배우자와 오랜 시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유형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뚜렷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동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이정희 씨와 점점 모임에서 멀어져 간 김성수 씨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모임에서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 일 있으면 힘들지 하며 공감해 줬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며 걱정을 하자 이정희 씨는 우리 같이 새벽 산책이라도 해볼까요? 하며 자연스럽게 함께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는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번엔 제가 맛집 하나 추천해 볼게요. 이런 사소한 연락 하나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임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었고 전화도 자주 오고 모임이 없어도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반면 김성수 씨는 점점 모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점점 불만을 많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시간 맞추기가 힘드네. 요즘 뭐 다들 바빠서 연락도 안 오네. 한두 번 빠지면서 그가 없는 모임이 자연스러워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한테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모임에서 멀어졌고 나중에는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라며 외로움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우울증 위험도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건강과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라는 생각에 주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에 기뻐합니다.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어때요? 같은 가벼운 제안을 해보세요. 작은 연락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대화 많이 하세요. 어떤 모임이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반응 보여보세요. 그렇군요.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정말 밝아 보이시네요. 이런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 두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보다는 편안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탑3는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임에 의존하지만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우울하고 공허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제가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본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지만 사람들은 책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 이야기도 나누곤 합니다. 그 모임에는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는 박민호 씨와 항상 모임에 의존하는 최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엔 부산에 혼자 다녀왔어요. 바닷바람도 쐬고 조용한 카페에서 책도 읽고 왔죠. 모임에서 그는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런 삶도 멋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서, 사진 촬영, 요가까지 혼자서도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삶을 즐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 씨는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요. TV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 같고 그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없는 날은 괜히 허전하고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주 모임 있죠? 라고 자주 확인했고 모임이 쉬는 주에는 뭐라도 같이 할까요? 라며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다시 혼자가 되는 기분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모임에 나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결국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만의 취미 만들기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기, 혼자 영화 보기, 가볍게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기.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즐겁게 살 줄 아는 사람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탑2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이에 비해 활력이 넘치고 몸도 건강하고 허리도 꼿꼿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더 쉽게 지치게 마련입니다. 저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확실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매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건강 모임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몸을 움직이는 모임이죠. 그 모임에는 늘 활기찬 김순자 씨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이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모임에 나올 때도 허리가 꼿꼿하고 피부도 건강해 보입니다. 아침에 30분씩 걷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몸이 무거울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씨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도 꼼꼼히 하고 집에서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남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를 먹고 물을 자주 마시며 가공식품은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였고 허리가 굽어서 걷는 자세도 불안정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운동을 시작하려 해도 쉽게 지치고 건강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더 자주 모임에 나오고 활력이 넘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더 자신감이 있고 사회생활도 활발합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외출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결국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와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루 30분 이상 걷습니다. 이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뒤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감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부와 두피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몸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피부도 생기 있어 보입니다.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합니다. 두피 마사지와 영양 공급을 해주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두피 관리를 잘하면 외모적으로도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건강한 식습관은 몸을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탑1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늘 생활비 걱정과 돈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차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박영호 씨와 돈 걱정으로 항상 고민하는 이성진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박 씨는 연금과 추가 소득이 있어 늘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좋아요. 가는 김에 맛집도 들러보죠. 라며 흔쾌히 동참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연금 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소규모 부동산 임대 수입과 온라인 강의 같은 추가 수입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에서 걱정거리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비용이 좀 부담되는데 라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추가 소득이 없어서 항상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병원비도 부담인데 모임에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돈 걱정은 이 씨의 삶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모임에서도 위축되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돈 걱정이 없으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반면 돈이 부족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여유는 삶의 자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첫 번째, 연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의 핵심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생활이 힘들어지고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점검하고 연금 수령 방식을 나에게 맞게 최적화시켜 수령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연금 상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제대로 관리하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추가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나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나 수공예품 판매 등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추가 소득이 들어오면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소비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소비 습관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 점검에서 불필요한 소비 줄여야 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면 수입이 많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 여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탑 5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5가지 유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